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추석 연휴로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거래가 됐는데요. 코스피 이틀 연속 오르기는 했지만 장중에는 2619선까지 터치한 거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운 마감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0.49%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볼게요. 네, 코스닥 양매수세로 이틀째 올랐고요. 이제 75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미증시 또 주요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잘 갔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만 크게 못 가서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김없이 이번 주 우리 포착주인 S트래픽이 또 열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찔끔찔끔 올랐는데 S트래픽은 최근에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신고가 랠리까지 이어지면서 무려 57%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한 종목만 갖고 계셔도 한 주가 든든할 텐데요. 오늘도 포착주 무려 5종목 공개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부터 일단 정리해 봐야 될 텐데 모건 스탠리 판단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마음 같아선 좀 크게 혼내주고 싶은데 예. 어제 그래도 다행히 노무라 증권이 반박도 나왔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한번 혼내주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한 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 텐데요. 이번 주 뭐 이제 이틀밖에 열리지 않아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저는 굉장히 장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이외에는 뭐 그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이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냥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이제 24만 원대에서 26만 원대인가요? 12만 원대로 그냥 반토막을 내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는 10만 원대에서 7만 원. 크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워낙 좀 강하게 하향 조정을 좀 했죠.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특히 H뱅 공급 강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이게 많은 투자들이 지금 뭐 증권사 쪽도 그렇고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H뱅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도 물량까지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확대한다고 해서 더 많은 생산을 지금 확대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문량을 늘린다라는 부분은 역시 SK하이닉스를 내년도 또 공급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더 늘릴 거면 왜 삼성전자에 엔비디아가 주문을 했겠습니까?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 가행도 부분도 그렇고 이 D램 쪽에 이제 수요가 좀 부진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HBM의 생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D램 같은 경우도 공급이 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DDR4 위주로 또 생산을 할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특히 그리고 LPDDR5랑 뭐 CXL D램 이제 새로운 고부가 가치 메모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과도한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모건 스탠리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국내 증권사라든지 노무라 증권 더 반박 보고서를 다 냈거든요. 그만큼 이 우리나라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한 26만 원대로. 그러니까 이 모건 스탠리가 항상 예전에도 그랬어요.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리고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만큼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SK하이닉스라든지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위급 임원들이 장내 매수가 계속 집중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차. 예전에 현대차 2020년도 코로나 위기 왔을 때
줄줄이 막 정의선 회장님부터 해서 뭐 임원들이 막 장내 매수가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6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갔죠. 이 삼성전자가 요즘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끝나고 나서도 뭐 재경팀의 사장님, 그리고 부사장님, 장내 매수세가 막 수억 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6만 전자, 7만 전자에서도 그런 만큼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해 하반기 HBM3 12단을 이제 공급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뭐 이재용 회장도 얘기했죠. 이제 실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실적이 나오게 되면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늦어도 4분기쯤에는 아마 반도체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뭐 빠르면 3분기 때 지금 이제 9월 달에 SK하이닉스가 HBM3 12단을 이제 이번 달 말부터 공급을 하거든요. 엔비디아에.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뭐 늦어도 4분기에는 양산 계획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2.5D 패키징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TC본드 시장에 진출한다. 한마디로 TSMC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고요. 모바일 HBM 신규 시장에도 진출한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만 1,5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껴두고라도 이 한미반도체의 수급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HBM의 겨울은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년도 매출 1조 전망, 그 내후년도에 매출 2조 전망.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높은 부분이 예상치가 워낙 자사주 매입 규모가 커요. 거기에 증여 규모도 3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너무 커요. 굉장한 자신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역시 HBM은 이번에 조정받을 때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 HBM은 따라오기에는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바이오 신약 개발. 바이오 신약 개발 같은 경우가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미 자사주 매입만 1조 4천억 가까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JW 그룹주들이 좀 강했죠. 자사주 매입이 JW 홀딩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너무 이변성 예전에 코로나 수혜줬던 기업들 다 다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리고 이변성 또 중소 신약 개발 업체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신약 개발 임상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이런 대형 제약회사라든지 국내 중견 제약사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제약 업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워낙 못 갔던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낙폭이 심한 상태에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또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고 배터리 하면 이제 에코프로, 뭐 금양 왜 배터리 쪽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없을까요? 이미 많이 반토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기억을 해보세요. 에코프로가 30만 원대에서 이미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토막이 나 있나요? 반토막도 안 났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8만 원대 후반대에서부터 해서 6만 전자까지 밀리긴 했지만 아직 반토막도 안 나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9만 원대에서 반토막이 나 있죠. 아무리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봤자 작년 하반기에 1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봤자 거의 본전 부분일 거예요. 그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대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도 이 바닥권에서 이제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닥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배터리 업종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쪽 이쪽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다음 달에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기업도 테슬라에 한번 납품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DY 같은 경우가 역시 또 이제 현대차 쪽이랑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역시 DY 같은 기업들도 앞으로 이 회장님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 대비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직도 너무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DY 같은 기업들이 현대차 또 부품 협력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주행 쪽이랑 같이 실적과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또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무엇보다도 또 반도체 관련주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현재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선행 매매 의혹이 불거져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반도체가 좀 억울하게 빠졌다면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겠죠. 정지우 의원은 반도체 겨울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텐데요. 위원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역시 수급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연준이 빅컷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이유는 너무 이 고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용이 명백하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0.25밖에 안 하느냐.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이 7월쯤에 빅컷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파월 의장 한번 되었던 적이 있어요. 2022년도 때 인플레 시적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인플레가 치솟 올라오니까 미친 듯이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2,100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또 빅컷을 안 해가지고 0.25 정도 해가지고 경제 침체권으로 들어간다. 파월 의장의 또 책임을 또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빅컷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침체가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빅컷을 하느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번에 FOMC에서 상당히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침체 아니다.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앞으로 금리는 지표에 따라서 판단을 할 텐데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식의 이제 단어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0.25 한 두 번 정도 해서 0.5% 정도 한 번 더 내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1% 정도 더 내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책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간밤에 미국 증시도 그렇게 급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FOMC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달러 약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0 이하로 하회를 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 1,300원 이하로 내려오는 순간 그때 아마 경기 민감주들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배터리 재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3 12단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이나 AMD 쪽에 AI 가속기 턴키 수주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리사스 CEO도 GAA 3나노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스랑 CEO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빗대서 AI 가속기 수주를 다른 공급 업체로 늘릴 수가 있다. 시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연말 전에는 이 반도체 쪽도 호재 가능성 거기에 또 역시 제약 업종도 상대적으로 워낙 낙폭이 심했던 만큼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내 이제 대형 제약사, 중견 제약사 위주로 역시 차별화 장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증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 수급 동향만 봐도 워낙 명백히 공격적으로 최대 주주나 임원들이나 그리고 역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 지금이 이제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의 수급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외인들이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코스닥은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앞으로 외인들의 수급 동향 체크해 나가면서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0 이하로 하회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될 때 올 하반기 다시 반격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히려 올해 마지막 저가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외국인 수급 잘 들어오는 쪽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바닥주, 바닥에 있는 종목 굉장히 많지만 바로 크게 올라갈 종목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준비해왔습니다.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얼마 전에 코스피, 특히 코스닥 지수가 하단 추세까지 근접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현대차도 2020년도 때 하단 추세까지 근접을 하고 나서 6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하단 추세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단 추세 근접했어요. 예. 그만큼 이 배터리 쪽이 이제까지 작년도 하반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가 30만 원대에서 지금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극단적인 이제 관점에서 배터리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또 안 떨어져요. 크게 안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는 게 열폭주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배터리가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이제 LG 엔솔 그리고 내년도 초쯤에 삼성 SDI까지 양산을 준비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 기대감이 앞으로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번에 금양 같은 경우도 2조 원대의 대규모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미 금양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미 여기서 한 수백 프로 올라가도 작년 하반기에 그 고점 부근이거든요. 네, 수백 프로가 올라가도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많이 떨어진 업종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2개월, 3개월 동안 많이 떨어진 업종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단 추세 근접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 분명히 이 삼성전자 지금 부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 너무 공격적으로 장내 매수가 수억 원씩 들어와요. 굉장히 긍정적인 징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식은 바닥에서 악재 나올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과열권에서 더 간다 할 때 그럴 때 호재나고 못 갈 때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악재라는 악재들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바닥에서 악재가 나오는데 최대주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옵니다. 외인 세력들 중요하죠. 외인들이 대량 매수 들어올 때 주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뭐예요? 대량 매수 들어올 때는 주가를 띄운단 말이에요. 추격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반대로 하단 추세 근접하니까 지금 계속 대량 매도가 나오죠. 추격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예전에 2022년도 때 이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웬들은 무지막지하게 대량 매수에 들어오면서 띄웁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꺾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대량 매수가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시 공장 지연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간밤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시 쪽에 EUV 장비를 도입을 시작을 하면서 인력 채용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젠스랑 CEO가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는 평택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찌라시도 돌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들을 더 신뢰하는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품질팀의 부사장이 장내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다? 아니 지금 수율이 확보가 안 되고 기대감이 없는데 왜 그 수많은 사장님, 부회장님, 사장님들, 부사장님들은 특히 파운드리 품질팀의 고위급 임원들도 왜 매수세가 나서고 있을까? 잠깐의 입막음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 그래서 오늘도 딱 두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이 하단 추세에 근접할 때 주식은 하단 추세 근접할 때가 최고의 기회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월봉 하단 추세 근접할 때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샘시레스 하단 추세 여기 하단 추세 이 기업은 회장님,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 세 가지 장내 매수가 들어온 종목 중에 종목이죠. 그런데 기관들도 5,400원대에서 이 부근에서 지금 400억 투자가 들어오고 9,000원대에서도 안 팔았습니다.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시비 행사를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5,400원 이하는. 5,400원 이하에서 팔고 나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미 300억을. 만약에 좀 약간 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쟀다라고 하면 아마 채권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왜 채권 만기까지 기다리면 본전에서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관들이. 이자율 0%니까 채권 만기까지 이자를 한 번도 못 받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5,400원 이하가 좀 바닥권으로 인식해 볼 수 있는 시점. 그런데 누구랑 공동 개발하고 있죠? 이 후공정 쪽의 이 핵심, 프로브가드에 들어가는 핵심 세라믹 기판을 삼성전자랑
차세대 맞춤형 HBM 세라믹 기판을 공동 개발하고 있죠.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통신 서버 시장에도 들어갈 예정인 만큼 이 샘시NS 같은 경우는 기간 수급이 그래서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최대주 수급이 너무 좋고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회장님,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가 다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실적이 급증하고 있죠. HBM용으로 이제 세라믹 기판이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론 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역시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심지어 인텔 쪽도 뚫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 회사가 YC죠. 제가 올해 1월 달 YC 같은 경우는 4,000원대 설명드리고 2만 원대까지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뒤를 이을 만한 유력한 종목은 저는 샘시NS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이제 3바닥 패턴이 다음 달이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HBM 12단 얘기가 나오고 나선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내년도부터는 삼성전자가 1년 앞당겨서 맞춤형 HBM을 선점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HBM4. SK하이닉스는 HBM4 4E부터 내후년도부터. 그만큼 이 샘시NS가 내년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잘하면 연말 전에 3바닥 패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맞춤형 HBM 독보적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으로 HBM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센서, 비메모리 쪽의 세라믹 기판, 그리고 AI 반도체 패키징용 제품, 비메모리 쪽 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5,400원 이하는 이번 달 내려오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추해드리고 싶은 종목이니까요. 이제 바닥에 왔던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상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봐야 되고 HB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샘시NS가 다음 주 기업 설명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외 기관 투자가 그리고 국내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HB솔루션도 월봉상 지금 외바닥. 제가 외바닥 시연할 때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쌍바닥 시연할 때 4,000원대 두 번째 설명드렸습니다. 이때는 50%, 이때는 150% 올라갔어요. 이제 하단 추세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는 50%, 150%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요? 3바닥 시연할 때는 원래 상승 탄력이 가장 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변화가 있죠. 7월 달부터 임원이 1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기간이 8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수가 들어오죠. 이제 신용 물량이 10%대에서 5%대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6%대까지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월봉상 여기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역시 이 종목도 지금 4,000원대 초반 4,000원 이하가 바닥권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임원의 매수 단가와 그리고 최대 주주 매수 단가가 120억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12 행사를 통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이미 했어요. 무상증자 한 주당 3주, 주식수를 4배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 투자를 지금 800억을 연말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초박막 계측 장비 TSMC랑 삼성전자를 겨냥하죠. 원칙대로 하면 돼요. 주식은 결국에는 갈 종목을 하는 거지 잠깐 번쩍거리고 끝날 기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제가 10,000원대에서 다시 4,000원까지 내려와도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가 변한 게 없거든요. 임원들은 추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최대 주주는 120억의 지분을 늘릴 예정이고 시설 투자는 800억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돈은 HPSP가 지금 자사주 매입이 한 800억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HPSP 지분 가치로만 그룹 합산 수천억의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처럼 돈을 벌었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왜 한미반도체가 HPSP 지분으로만 약 5천억에 가까운 대량 이익이 났거든요. 지분을 통해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HPSP가 이제 하반기 내년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5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3만 원대에서 지금 800억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가장 핫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4만 원까지만 가도 역시 그룹 합산 수천억의 이익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HB솔루션은 돈도 많은데 최근 들어 공급 계약 체결을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하기 시작을 하죠. 반도체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곳을 모두 겨냥하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쪽이 수율 문제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한번 나왔던 만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수혜 기대감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이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도 삼성전자 쪽의 협력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단 추세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4,000원대에서 상단 추세는 한 12,000원 정도 될 거예요. 200%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월봉상 하단 추세. 지난 이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심상치가 않죠.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혹은 SK하이닉스가 좀 과도하게 밀려도 큰 폭의 지금 이번 달부터는 이제 조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신호로 좀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두 종목이 제가 볼 때는 향후 레전드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 있게 오늘 이 월봉 하단 추세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없어요. 최대 주주 매집 단가 부근 그 이하에 지금 이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위치가 앞으로도 저가 매수 기회를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이제 부담 없는 이제 위치에 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화 상담부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아이고,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원에 10%입니다. 네, 계속 14만 들고 원에 가도 10%. 될런지 조금 떨어져 사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네요. 매수가 보니까 네네. 4월에도 터치 나왔고 어제도 움직였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일주일이 넘은 것 같고요. 일주일 전쯤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여쭤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한번 대형 악재가 나왔는지 폭락을 했어요. 시가가 개파락.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지지받고 올라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예전에 뭐 저희 어머님도 이제 아모레 퍼시픽 뭐 많이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쓰는 화장품들이나 여러 가지 품목들이 좀 있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대형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중소 이 화장품 업체들이라든지 중소 유통 판매 업체들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실리콘투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0원대에서 이 화장품 업체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존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모레 퍼시픽은 예전에 한번 중국에서 한번 큰 인기를 끌고 한번 핫하게 움직였던 기업으로 지금은 이제 뭐 중국 쪽에 이런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굳이 화장품을 본다라고 하면 대신 실리콘투 같은 기업들은 이미 과일권에 좀 있고 화장품, 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시장을 또 주목받고 있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뭐 앞으로 제가 지금 화장품보다는 이 반도체 쪽이나 배터리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군을 좀 변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제까지 배터리도 워낙 많이 떨어졌고, 근데 화장품은 상반기에 이 아모레 퍼시픽만 좀 못 갔을 뿐이지 대부분 좀 많이 올라갔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도에 그렇게 핫해질 만한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중장기 지지권은 대량 거래 시현됐던 저점이에요. 12만 원대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18만 원대, 20만 원대에서 추격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강력한 저항권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바라본다라고 해도 지금 18만 원, 19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뭔가 강력하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제 종목 교체를 안 한다라고 하면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18만 원, 19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이득 실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미 상반기 많이 떴던 업종, 지금 화장품 업종보다는 지금 하반기 많이 지금 이 떨어지는 업종 군에서도 이 배터리 쪽도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좀 나오고 이 반도체 쪽도 하반기 이제 HBM3 12단 공급과 함께 공급 강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대량 주문을 이미 완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관련주 위주로 내년도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도 열리기 때문에 역시 3D 패키징 시대도 이제 오기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럼 관점에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포스코 DX를 옮겨 타면 어떨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배터리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포스코 DX는 말만 이제 포스코 그룹에 엮여서 배터리 쪽으로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배터리 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뭐 이 포스코 지주회사를 보든지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를 본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포스코가 제가 자세하게 차트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쪽으로 교체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손실권이지만 그래도 크지 않은 만큼 이제 매수가 오면은 종목 네, 교체 쪽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현대차고요. 매수가는 26만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네요. 제가 산후부터 계속 빠져요. 앞으로 전망이 네. 궁금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 순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앵커님이 사신 줄 알고. 제가 감정을 실었군요. 예,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예. 걱정할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현대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때 수많은 고위급 임원들이 주구장창 장담해서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흐름이거든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았어요. 코로나 때. 6만 현대차. 그때 당시에 현대차 유심히 보면 수급을 봤을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현대차 이미 자사주 매입도 한 5천 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닌가요? 20만 원대. 그런데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 6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 그리고 로봇 쪽의 모멘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 파운드리 사업도 진행한다. 주문만 들어오면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듯이 자동차도 파운드리 만들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 쪽도 이제 시작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는 있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대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좋은 종목을 때려 사는 거잖아요. 예. 이 종목은 지금 때가 조금 지났어요. 저 밑에 20만 원대 이하 720만 부근이 바닥권이거든요. 지금은 바닥권에 지난 상태지만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40만 원, 50만 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퍼가 10배 그리고 PBR 1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장기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저항권이 대량 거래 고점이 29만 원대. 거기가 강력한 저항권이긴 한데 중장기 이평선을 봤을 때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이제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정벨 상태 들어가면 아마 정고점 돌파, 신고가 패턴에도 초점 맞춰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지지권도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지지권을 생각을 해보면 22만 원대 이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가 충분히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 또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호텔 신라고요. 매수가는 5만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감정을 많이 실어볼게요. 위원님, 매주 방송을 잘 챙겨보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광객도 수혜주 관점에서 움직였던 기업인데 이 호텔 신라가 계속 흐르고 있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교환사채 발행 투자가 저 위 고점에서 한번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되거든요. 대신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주식은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뭔가 바닥의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바닥 신호가 안 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면 추가하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라인대가 44,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항권 같은 경우 앞으로 중장기는 7만 원대, 그 라인대가 7만 원대가 723 부근이죠. 그 라인대가 좀 중장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애청자님 지금 하단으로는 44,000원대, 위로는 7만 원대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GST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8월 12일에 타점을 잡아주시고 단기간에 21%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또 호재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 GST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 30억을 했거든요. 거의 무상증자도 했어요. 한 주당 한 주. 액심 냉각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로봇 사업도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TSMC를 이미 뚫은 기업이에요. 스크러버 장비. 거기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칠러 장비 같은 경우도 TSMC를 뚫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퀄테스트. 사실상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별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별로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졌다.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 오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회사 최대 주주는 30억을 가까이 좀 주가 싼데 뭐 잔뜩 사고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닐 거야. 회사 내부 거래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GST 회사 내부 거래 이 회장님보다는 모를 겁니다. 아니 거기 안에서 일도 하지 않고 제가 반도체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예.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항상 이 회사의 주포 세력들의 수급을 봐야 돼요. 그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6만 원대 할 때 그때가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혜선 회장님보다 제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원들을 뽑고 주식을 수백억 산다는데 6만 원 현대차가 바닥이 아닐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어떤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수급적인 측면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차트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원 아래에 있잖아요. 차트상으로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 무상증자 들어왔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거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돼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별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상에 의한 이제 생각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누구 지인 말 아닌 말로 뭐 가족 말 그런 거 다 제껴두시고 그냥 이 회사 이런 내용들과 수급 차트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앞으로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AD 테크놀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721선 위원님의 타점이 참 중요하다는 거 이 종목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12일 바닥이라고 타점을 잡아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 AD 테크놀로지는 저는 좀 예사롭지는 않아요, 저는. 네. 왜 그러냐면 항상 맨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자사주 매입이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만 원대 중후반대에서. 벌써 한 4, 50억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D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을 했어요. 삼성전자랑. 과연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과연 누구랑 3D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하나요? 저는 국내 코스닥 기업 중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칩넷 조직까지 전담 조직으로 두고 있어요. 칩넷 기술은 다양한 AI 반도체 칩들을 이 레고처럼 연결하는 그런 핵심적인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데 이 기술을 3D 패키징과 가장 앞서 있다라고 자부한다. 그런데 내년도 이제 자율주행 칩도 1조 4천억 규모의 칩을 양산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올해 연말부터 이제 매출이 급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제가 이 대표이사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 회사 대표이사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려면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수급들이 들어오잖아요.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3나노 수율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언론 보도도 믿지 않아요. 삼성전자 공식적인 공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3나노 수율이 이제 확보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돼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품질팀의 부사장이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새벽에 나왔죠. EUV 장비를 드디어
들어설 예정인 것 같아요. 테일러시 쪽에도.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는 2나노를 주력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19,7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S트래픽도 살펴보겠습니다. 괜히 싹쓸이 종목이 아니구나 느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차트가 굉장히 좋고요.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신고가 랠리까지 이어가면서 57% 상승률이네요, 위원님. 예, 이제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오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S트래픽도 지금 뭐 아직 상투 신호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대신 단기는 과일권이죠.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중장기 바닥권인 만큼 점진적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윈팩까지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103%라는 큰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도 그래도 매수가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조정 나와도 거래량이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겠죠? 예, 윈팩 한번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하면 720선을 돌파할 때 봐야 되는데요. 돌파하기 전에 설명드렸죠. 6월달. 그리고 나서 지금 지지권까지 내려왔어요. 이 기업은 1,000원대 초중반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바닥권으로 이제 인식하시면 돼요. 매수권이고. 왜? 2,000원대 이상이 기간 매집 단가. 2,100원대에서 100억 투자 들어왔잖아요. 교환사채. 그리고 최대주가 2,000원대 이상에서 700억 들어서 인수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9월 달에 LPDDR5 장비가 입고됐습니다.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특히 내년도 AI MCU까지도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이 윈팩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도 지금 공장 부지로 확보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바닥권에서는 뭐 매도를 논할 시점이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저가 매수 기회만 저는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들 상승률을 보니까 새로운 종목 더 기대가 됩니다. 5종목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이 바이오 하면 지금 이 다원시스가 앞으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지금 이 지난주에 양성자 가속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 기업이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상을 발표하고 이제 다음 달에 임상 이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원들 부사장이 2명이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럼 과연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요? 저는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부 거래자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철도 관련주죠. 거기에 반도체 쪽의 재료도 전원장치 부품, 거기에 HBM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도 생산성 1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시스도 10,000원대 부근에서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됐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위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명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다원시스였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예,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자율주행 쪽인데요. 이 테슬라 쪽에 납품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또 역시 이 종목도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다 수억 원씩 매수에 들어왔어요. 수급만 보면 이런 기업들이 못 갈 수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대표이사, 사내이사 장내 매수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북미 지역 쪽에 레이더 공급이 이제 본격화된다. 심지어 LG전자 쪽에도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장기 아직 바닥권점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급도 좋기 때문에 못 갈 수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링크 제니시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링크 제니시스가 삼성 SK하이닉스 또 협력업체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스 그룹이 인수했어요. 9,900원대. 그리고 지금 한 약 연초부터 지금 한 3분기까지 한 9개월 동안 장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닌 말로 계속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수급을 왜 들어올까요? 5,000원까지 떨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링크 제니시스도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심지어 삼성전자 관련 마하원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바닥을 이제 시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단 추세 근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5,000원대 이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 어제 정말 큰 변동성 보였네요. 슈팅이 26%나 크게 나왔는데 앞으로 저가 매수할 기회들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알아볼게요.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이 DY인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쪽이 트렌드로 움직이는데 아직 DY가 크게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지금 주포 세력들의 수급 동향을 잘 제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회장님이 드디어 6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예전에 미래나노텍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2022년도. 회장님이 5억 들어오고 400% 가까이 가는 기업을 투했었죠. 이 DY가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도 이 DY의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물질을 제거를 못 해주니까 기능을 발휘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죠. 현대차 부품업체죠. 예.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이 리비안 쪽에 7조 가까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비안 쪽에 또 독점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닥에서 이제 회장님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 대비 자산 가치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DY가 이제 드디어 자율주행의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위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DY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주인공 뭐예요? 제가 항상 이 얘기하죠. 정쌤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정Y가 한번 상반기 때 한번 크게 올라갔었는데 샘CNS가 아직 5,000원대에서 좀 있어요. 오늘도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샘CNS는 사실상 지금 실적 급증하고 있죠. 시설 투자 규모만 약 1,500억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오송 공장. 삼성전자 쪽에 패키징 센터장을 영입합니다. 첨단 패키징 제품을 양성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이 HBM 쪽에 마이크론 쪽의 실적도 급증한다. 예. 근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통신 서버 시장도 진출한다. 그런데 이 반도체 쪽에 앞으로 가장 핫해질 만한 게 뭘까요? 내년도. 예. HBM3 12단이 이제 많이 공급이 되겠지만 누가 맞춤형 HBM을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점을 하느냐. 이게 HBM4거든요. 예. 근데 차세대 맞춤형 HBM 세라믹 기판을 삼성전자랑 글로벌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공동 개발한다. YC가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모 회사 YC도 그렇게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하고 HBM 테스트 장비 1,000억 수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회장님,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이미 시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300억을. 그런데 그게 8, 9천원대에서도 매도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월봉상 하단 추세 근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5,400원 이하는 저는 기관들이 매집한 단가 부근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 달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실 분들은 끝까지 샘CNS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화에 이어서 정쌤 기대하겠습니다. 샘CNS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무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 가져오셨어요? 네, 지금 여유 있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바닥을 찾는 거예요. 예. 주식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예. 주식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유 있고 기다리고 저가 매수하고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반도체 배터리 바닥권에 이제 서서히 다 대부분 와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작년 하반기부터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 반도체도 꽤 많이 떨어졌고 예전에 제약바이오가 크게 떨어졌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역시 올해 하반기 내년도 주식 싹쓸이와 함께 잘 준비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배터리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 꼭 체크하세요. 9시에 시작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아니면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베스트 대상 3번에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분기 베스트까지 상을 모조리 싹쓸이한 정지우 위원입니다.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